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체험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팀원이 모두가 잘 아는 기업이죠. 굉장히 반가운 공고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고가 너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구정 지나면 슬슬 뜨기 시작하고 3월부터는 어차피 여러분들 공고 러쉬가 미친 듯이 원설려야 돼. 아무 생각할 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이제 상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팀원이처럼 이제 네임밸류 있는 어떤 조직의 공고가 나오면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분석해 주는 내용을 보고도 나의 취업 준비 상태나 아니면 내 자소서 상태, 내가 대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냉철하게 평가받고 싶은 분들은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과 방향성 설정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팀원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이제 서울특별시의 신교통카드 민간 투자 사업을 LG CNS가 수주했어요. 2003년쯤이 이제 서울시의 환승 버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LG CNS, IT 기업에서 수주를 했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LG CNS가 공동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 서울 스마트 카드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사명을 서울 스마트 카드에서 한국 스마트 카드로 변경했어요. 서울만 갖고 사업한 게 아니라 원래 서울시하고 했지만 이제 뭐 한국 전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연역에도 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들도 사업을 시도했죠.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교통카드 팀원이를 출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 이름이 팀원이로 바뀐 거 아니고요. 팀원이로 바뀐 거는 2019년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팀원이 우리만의 팀원이가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서 2008년에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몽골,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채용 직무를 볼게요. 무한한 가능성과 넘치는 열정을 지닌 여러분들을 대체 어떤 직무를 채용할 것인가? 기술, 사업, 지원 분야가 있고요. 기술에는 이제 전문성 있는 직무들이죠. 개발, 연구개발, 정보보호, 데이터. 이건 전공이 받쳐져야 되는 직무들이고요. 그리고 사업에는 카드기획, 교통영업이 있어요. 지원에는 구매, 총무가 있는데, 근데 여기 총무 옆에 경영지원이란 말도 들어있어요. 경영지원이 총무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래 해답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조그만 글씨로 신입사원 전원은 일정 기간 육성 후 입사 지원 시 지원 분야와 개인의 적성, 역량을 고려해서 배치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규모가 있는 조직들을 채용할 때 문과 쪽 직무는 채용한 후에 지원 직무하고 다르게 배치된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업 관리를 넣는데 인사에 배치되기도 하고 꽤나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경영 지원이라는 여지를 둔 것도 앞에 직무에 총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 지원 내에 다른 직무로 배치될 가능성도 염두를 둔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 직무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총무 얘기를 넣는 게 낫겠죠.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감은 2월 6일 17시까지입니다. 자소서는 그리고 5가지 항목인데 각각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 팀원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그냥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함께 녹여야 되는데 해당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기업 지원 동기에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도전, 비전 등의 키워드로 팀원과 함께 서칭하면은 좋은 재료가 나오겠죠. 어때요? 이런 부분 서칭해서 작성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시된 항목 앞부분에 팀원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을 작성하라는 부분은 저절로 포함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이와 관련된 기하의 경험 또는 노력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는 항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직무 지원 동기하고 직무 역량하고 어떤 쪽에 분량의 비중을 둬야 될까요? 명확하죠. 이거는 직무 역량의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직무 지원 동기를 무슨 1200자를 써. 그렇죠? 일단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직무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무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무에 관심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이거는 좀 간략하게 풀어내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직무 역량. 직무 역량에는 보통 뭐를 써야 될까요? 팀원이 공고뿐 아니라 어느 회사 공고든 간에 직무 역량에는 우선적으로 내가 만약에 직접적인 경험에 관한 전문성이 있으면 그걸 풀어내는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2차적으로 이제 캐릭터적인 역량. 캐릭터적인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제 아까 기술 쪽 직무에는 프로젝트 경험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고, 근데 내가 문과 쪽 직무인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캐릭터적인 역량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차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전문성. 직접적인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중고 신입, 인턴 등 직무생 경험, 관련 대외 활동, 관련 전공 과목 수강 등을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내면서 나열이지만 나열 느낌이 안 나게끔 풀어내면서 해당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또는 인제 있더라도 글자 수가 인제 또 많이 남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같은 캐릭터적인 역량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제시하기 전에 중원, 부원 이런저런 얘기해 봐야 아무 관심 없어요. 글만 지지부진해지니까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해당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이 명확해야 그 전체가 탄탄해져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안 적으면 뒤를 읽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막 이것저것 하는 영화나 드라마, 웹툰 볼 수 있어요? 아무 재미없겠죠. 자, 문제점을 적고 그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인제 세 번째 항목.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하고 귀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거 뭐죠? 자,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책임감이라고 선택하셨다면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다음에 인제 책임감을 발휘하였던 관련 경험 한 가지를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쉽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항목 보시면은 팀원이의 인재상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기하의 가치관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팀원이의 인재상은 여러분들 협업하는 인재, 협업이죠, 협업. 실력 있는 인재, 전문성이죠. 도전하는 인재, 도전이죠. 믿음직한 인재,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면 돼요. 협업하는 인재를 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들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잖아요. 협업했던 경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팀원이 인재상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협업하는 인재입니다. 관련하여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업했던 경험을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협업했던 경험을 넣을 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 기껏 갈등 상황이나 협업 관련해서 이 상황을 적어 놓고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는 걸로 끝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이디어 능력을 보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굳이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왜 제시해? 이 항목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내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협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맞춤형으로 발휘했다라고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것도 되게 난감해 보이는데 추가 선택사항. 추가로 면접관이 질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 답변을 자율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해 둔 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들 활용하는 항목들 중에서 해당 공고 자소서 문항에 겹치지 않는 것들이 인제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제목에다가 소제목이 질문을 적은 거예요. 500 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장황히 풀 수가 없잖아요. 소제목에 본인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소제목에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장단점을 풀어내면 됩니다. 쉽죠, 그쵸? 장단점은 뭐예요?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500자 기준에서는 장점을 300자 중후반 정도로 관련 경험과 함께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단점을 개선 의지와 함께 간략하게 작성하는 게 제일 보기 좋은 항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팀원이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쓴 자소서 교육교서 제가 쓴 걸 보여드리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담 오신 분들이 저 때쯤 찾아왔으면 1년 전만 찾아왔으더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상담에 꼭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제 자소서랑 경력교서 직접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 평가도 받고 내가 어디 쪽 갈 수 있는지 평가도 받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 100%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담 오세요. 자, 오늘 팀원이 채용 공고 분석 잘 해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억이 남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